남편 차에서 떨어진 스카프 한 장. 그런데 그것이 15년 지기 내 친구의 것이었다면 어떨까요? 친구에게 남편을 빼앗긴 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27년 결혼 생활과 15년 우정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순간 55세 김미영의 세상이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배신당한 여자의 완벽한 복수가 시작된 순간 가해자들의 몰락은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55세의 김미영은 새벽같이 일어나 남편 정수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3년 전 회사를 그만둔 후 집에서 살림만 하고 있지만 예전에 회사 과장으로 일할 때가 그리웠어요. 그때는 바쁘고 치열했지만 자신만의 역할이 있었거든요. 여보, 아침 드세요. 정갈하게 차린 상을 보며 57세인 정수는 시계만 흘끗 봤습니다. 정수는 아직 현역으로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부장 자리에서 매일 바쁘게 일하고 있죠. 예전에는 고마워, 수고했어라는 말이라도 했을 텐데 요즘은 그저 묵묵히 식사만 하고 출근합니다. 대학교 3학년인 딸 지혜가 늦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엄마, 아빠는 또 일찍 출근하셨네요? 응, 바쁘시니까 그러시지. 미영의 대답은 점점 무뚝뚝해져 갔어요. 딸은 허겁지겁 아침을 먹고 학교로 향했고 집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녁 6시쯤 정수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회식이 좀 길어질 것 같다. 먼저 드세요. 이런 메시지가 언제부터 이렇게 자주 오기 시작했을까요? 미영은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어요. 밤 11시가 넘어서야 정수가 들어왔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라고 인사하는 미영에게 정수는 피곤해서 먼저 들어갈게라며 바로 침실로 향했어요. 예전 같으면 하루 있었던 일들을 서로 나누곤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그런 대화들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미영은 거실에 홀로 앉아 드라마를 보고 있었지만 화면 속 내용은 전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대신 마음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이상한 예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었거든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었어요. 정수의 휴대폰은 늘 잠겨 있었고 전화가 오면 다른 방으로 가서 받았습니다. 회사 일이야라는 설명뿐이었죠. 미영은 점점 커져가는 의심을 애써 누르려 했지만 본능적으로 느끼는 불안감을 떨쳐낼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밤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던 미영은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정수를 바라봤습니다. 27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었지만 지금은 마치 낯선 사람 같았어요. 분명히 뭔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미영은 느끼고 있었어요. 이 불길한 예감이 단순한 기우가 아니라는 것을요. 며칠 후 미영은 오랜만에 친구 정숙을 만났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마주 앉은 정숙의 얼굴이 유난히 환해 보였어요. 15년을 알고 지낸 친구였는데 오늘따라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미영아, 나 요즘 너무 행복해. 정숙이 커피잔을 들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가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무슨 좋은 일 있어? 미영이 물었지만 정숙은 그냥 요즘 기분이 좋아서라며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참, 정수 씨는 요즘 어때? 바쁘시겠네. 정숙이 갑자기 남편 얘기를 꺼냈습니다. 평소보다 관심이 많아 보였어요. 응, 회식도 많고 야근도 자주 해. 참 힘들어 보여. 미영이 한숨을 쉬자 정숙은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많이 피곤하시겠다. 그날 정숙은 새로 산 스카프를 자랑했어요. 연한 파란색에
꽃무늬가 들어간 예쁜 스카프였습니다. 이거 어때? 비싸긴 했지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정숙이 목에 둘러보며 거울을 봤어요. 예쁘다. 어디서 샀어? 백화점에서 샀어. 요즘 나 자신한테 투자하고 있거든. 정숙의 말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들뜬 것 같으면서도 조심스러워 보였어요. 질문을 할 때마다 미영의 눈치를 살피는 것 같았고요. 미영아, 혹시 정수 씨가 요즘 새로운 취미 생활 같은 거 하시지 않아? 취미라고 할 것도 없지. 그냥 회사 일로 바쁘기만 해. 헤어질 때 정숙이 유난히 다정하게 굴었어요. 우리 자주 만나자. 너무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반가워 죽겠네. 그런데 그 다정함 속에 뭔가 어색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마치 죄책감을 감추려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영은 계속 정숙의 표정을 떠올렸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게 뭔지는 알 수 없었고요. 그냥 불편한 기분만 남았습니다. 사흘 후 미영은 정수의 차를 정리하다가 조수석 밑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연한 파란색 스카프였습니다. 꽃무늬가 들어간 어디서 본 듯한 스카프였죠. 순간 미영의 가슴이 쿵 떨어졌어요. 이거 정숙이 자랑하던 그 스카프잖아. 미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왜 정숙의 스카프가 남편 차에 있는 걸까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설마, 정말 설마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미영은 애써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스카프를 손에 쥐고 있으니 며칠 전 정숙의 이상한 행동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남편에 대한 관심, 들뜬 표정, 어색한 다정함.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날 밤 미영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스카프를 발견한 충격이 가시지 않았어요. 옆에서 자고 있는 정수를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몰아쳤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과 의심이 교차했어요. 새벽 2시 정수가 화장실에 간 사이 미영은 조심스럽게 그의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던 일이었지만 이상한 용기가 났어요. 다행히 잠금이 풀려 있었습니다. 카카오톡을 열어보니 정숙이라는 이름이 맨 위에 있었어요. 미영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대화창을 열어봤어요. 그 순간 미영의 숨이 막혔습니다. 오늘도 고마웠어. 당신 덕분에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 정숙이 보낸 메시지였어요. 그 아래로는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이어졌습니다. 당신을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나도 그래.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 미영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스크롤을 더 올려보니 사진들도 있었어요. 둘이 함께 찍은 사진, 손을 잡고 있는 사진. 미영은 구역질이 날 것 같았습니다. 여보, 화장실에서 나온 정수의 목소리에 미영은 깜짝 놀라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어요. 왜 안 자고 있어? 그냥 잠이 안 와서.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정수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다시 침대에 누웠지만 미영은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서 방금 본 메시지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설마 내 친구랑, 내가 제일 믿었던 친구랑.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27년 결혼 생활, 15년 우정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남편도 친구도 모두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니. 미영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어요. 아침이 되자 정수는 언제나처럼 태연하게 아침을 먹고 출근했습니다. 오늘도 좀 늦을 것 같아라는 말을 남기고 말이에요.
미영은 그 말이 이제는 거짓말로 들렸습니다. 아마 정숙을 만나러 가는 거겠죠. 혼자 남은 집에서 미영은 허탈감에 주저앉았어요. 그동안 느꼈던 불안감이 모두 현실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변한 태도, 늦은 귀가, 잠긴 휴대폰, 모든 것이 설명되었어요. 그리고 가장 배신감이 드는 건 바로 정숙이었습니다. 어떻게 내 친구가. 미영은 울분을 참을 수 없었어요. 차라리 모르는 여자였다면 이렇게 아프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15년을 함께 웃고 울었던 친구라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동안 미영은 확신을 얻기 위해 더 많은 증거를 모았습니다. 정수가 샤워할 때마다 휴대폰을 확인했고 외출할 때는 뒤를 따라가 보기도 했어요. 모든 것이 자신의 추측을 뒷받침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수가 또다시 회식이 있다며 나가려 할 때 미영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여보, 잠깐만. 정수가 현관에서 돌아봤습니다. 왜? 급해서 그래. 당신, 정숙이랑 무슨 사이예요? 미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정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뭔 소리야? 갑자기 왜 그래?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미영은 며칠 전에 찾은 스카프를 꺼내 보였어요. 이게 뭐예요? 왜 당신 차에 정숙이 스카프가 있는 거죠? 정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그냥이 뭐예요? 당신 휴대폰도 다 봤어요. 정숙이랑 주고받은 메시지 전부 다요. 미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참고 참았던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정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러더니 미안하다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이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미영은 무릎에 힘이 빠져 주저앉았습니다. 언제부터였어요? 언제부터 나를 속인 거예요?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리고 하필 내 친구랑, 내가 그렇게 믿었던 친구랑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정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미영은 더욱 분노했습니다. 대답해봐요. 언제부터였냐고. 석 달 전부터였어. 정수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만큼 작았어요. 석 달 동안 나만 바보였네. 석 달 동안 혼자서 이상하다 생각하고 불안해하고. 미영은 웃음이 나왔어요. 비참한 웃음이었습니다. 참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고. 정수가 다가오려 하자 미영은 손을 내저었어요. 가요. 가서 정수기한테나 가요. 어차피 그게 진심이잖아요.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장난이었어? 놀이였어? 미영은 참았던 울분을 모두 쏟아냈어요. 27년 결혼 생활이 뭐예요? 우리 딸은 뭐고?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 정수는 결국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집을 나섰어요. 혼자 남은 미영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가장 믿었던 두 사람에게 동시에 배신당한 충격은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이후 미영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수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며칠 후 짐을 챙기러 왔을 때도 미영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당분간 밖에서 지내겠어라는 말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딸 지혜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충격을 받았어요. 엄마, 정말 아빠가 다른 여자랑. 응, 그것도 내 친구랑. 미영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지혜는 눈물을 흘리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며칠 동안 미영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비웃을 것 같았어요. 특히 정숙과 함께 다녔던 곳들은
갈 엄두도 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얼굴로 사람들을 마주봐야 할지 몰랐거든요. 정숙에게서는 여러 번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무수히 많이 왔습니다. 미영아,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만나자. 정말 미안해. 이렇게 될 줄 몰랐어. 하지만 미영은 모든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밤마다 미영은 잠들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27년 결혼 생활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어요. 그것도 가장 믿었던 친구 때문에 말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미영은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집에만 있었던 게 잘못이었을까? 남편에게 관심을 덜 기울인 게 문제였을까? 아니면 정숙을 너무 믿었던 게 바보 같았던 걸까? 일주일이 지나자 동네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마트에 갔더니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미영 씨 남편이 친구랑 바람났다면서? 아이고, 참 안 됐네. 그 나이에. 미영은 급하게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지혜도 학교에서 힘들어했어요. 엄마, 친구들이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죠? 딸의 눈물을 보니 미영은 더욱 참담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딸까지 피해를 보게 만든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정숙이 직접 집 앞까지 찾아왔어요. 인터폰을 누르며 미영아, 제발 한 번만 만나자고 애원했지만 미영은 끝까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정숙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전혀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나도 미영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배신감과 분노가 더 커져갔어요. 특히 밤늦게 정수와 정숙이 함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배신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2달째 미영은 거의 집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보기도 새벽이나 늦은 밤에만 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고 동정 어린 눈빛을 받는 것도 싫었습니다. 마치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격리시키는 것 같았어요. 체중도 많이 빠졌어요. 밥맛이 없어서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거울을 보면 초췌해진 얼굴에 깊은 다크서클이 져 있었어요. 예전의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지혜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말했어요. 엄마, 이러면 안 돼요. 몸이라도 챙기셔야죠. 하지만 미영은 아무것도 할 의욕이 없었습니다. 괜찮다. 엄마는 괜찮아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어느 날 예전 직장 동료 은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미영아, 소식 들었어. 많이 힘들지? 은희의 따뜻한 목소리에 미영은 펑펑 울었습니다. 은희야,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일단 밖으로 나와. 집에만 있으면 더 우울해져. 은희의 제안에 미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사람들 시선이 부담스러워. 모두 다 알고 있을 텐데. 그게 뭐 어때? 잘못한 건 내가 아니잖아. 하지만 미영은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어요. 사회적 관계가 줄어든 상태에서 이번 일로 더욱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정숙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없어졌어요. 밤늦게 지혜가 엄마 방에 들어왔어요. 엄마, 울고 계세요? 미영은 얼른 눈물을 닦았지만 이미 들켜버렸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엄마, 거짓말하지 마세요. 매일 밤 우시는 소리 들려요. 지혜가 엄마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엄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아빠는 이미 떠났지만 저는 엄마 편이에요. 엄마가 무너지면 저는 어떡해요? 딸의 간절한 목소리에 미영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지혜야, 엄마가 미안해. 이런 꼴을 보여줘서. 엄마 잘못이 아니잖아요. 잘못한 건 아빠와 그 아줌마인데 왜 엄마가 자책하세요?
지혜의 말에 미영은 새삼 깨달았어요. 자신이 피해자인데 오히려 자신을 탓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엄마, 예전의 엄마로 돌아오세요. 당당하고 멋있던 엄마 말이에요. 지혜가 엄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저도 엄마처럼 강한 여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그날 밤 미영은 오랜만에 깊이 생각해 봤어요. 지혜의 말이 맞았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게 아닌데 왜 숨어 지내야 할까요? 왜 배신자들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망쳐야 할까요? 조금씩이나마 변화의 의지가 생겨났습니다. 며칠 후 미영은 오랜만에 거울 앞에 섰어요. 초췌해진 얼굴이지만 아직 포기하기엔 이른 나이였습니다. 55, 인생의 절반도 살지 않았는데 이렇게 주저앉을 수는 없었어요. 문득 예전 직장에서 일하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미영은 정말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으면 누구보다 완벽하게 해냈고 후배들도 많이 따랐습니다. 나는 분명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 단지 멈춰 있었을 뿐이야. 미영은 서재에서 예전 자격증과 수료증들을 꺼내봤어요. 컴퓨터 활용 능력, 회계 관련 자격증들. 일할 때까지 꾸준히 공부했던 흔적들이었습니다. 이런 게 다 있었네. 까먹고 살았구나. 그날부터 미영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우선 제대로 된 식사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혜를 위해서라도 건강을 챙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간단한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새로운 강의도 찾아봤어요. 요즘은 집에서도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더군요. 회계 프로그램 활용법, 엑셀 고급 과정, 예전에 관심 있었던 분야들이었습니다. 다시 시작해보자. 늦지 않았어. 일주일 후 미영은 용기를 내어 예전 직장 동료들에게 연락을 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모두들 반가워했습니다. 미영아, 어떻게 지내? 요즘 취업 시장은 어떨까 궁금하지? 은희가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내 나이에 다시 취업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아. 특히 경력이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그 말이 미영에게는 희망으로 들렸어요. 우선 이력서부터 다시 써봐. 그리고 면접 준비도 해야 하고. 은희의 조언을 들으며 미영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기대감이었습니다. 지혜도 엄마의 변화를 눈치챘어요. 엄마,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그래. 엄마가 다시 일할 생각을 하고 있거든. 정말요? 그랬으면 좋겠다. 엄마 원래 일할 때 정말 멋있으셨잖아요. 그날 밤 미영은 오랜만에 희망찬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물론 정수와 정숙에 대한 분노는 남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더 컸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아보자 한 달 후 미영은 본격적으로 재취업 준비에 나섰습니다. 우선 변호사를 만나러 갔어요. 이혼 절차와 재산 분할에 대해 정확히 알아두는 게 필요했거든요. 남편분의 불륜 증거는 충분히 모으셨나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미영은 준비해간 파일을 내밀었어요. 휴대폰 메시지 캡처, 호텔 영수증, 신용카드 내역. 석 달 동안 차곡차곡 모은 증거들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어요. 변호사의 말에 미영은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이혼 소송을 진행하실 건가요? 아니면 협의 이혼을 원하시나요? 일단 남편과 대화를 해본 다음에 결정하겠습니다. 미영은 신중하게 답했어요. 감정적으로는 당장 이혼하고 싶었지만 지혜의 미래도 생각해야 했거든요.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 문제도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했습니다. 며칠 후 미영은 정수에게 연락을 했어요.
한번 만나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수는 망설이다가 알겠어. 어디서 만날까? 라고 답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정수는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정숙과의 생활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여보, 그동안 사과는 됐어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미영은 차분하게 말했어요. 지혜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는 계속 보내주셔야 해요. 그리고 이혼 관련해서도 이야기할 게 있고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지혜는 내가 책임져야지. 위자료와 재산 분할 문제도 있어요. 변호사와 상담받았는데 당신이 불륜을 저질렀으니 제가 유리한 입장이라고 하더군요. 미영의 말에 정수는 움찔했어요. 그래, 내가 잘못한 거니까. 미영은 정수의 반응을 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예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울었을 텐데 지금은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감정보다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어요. 정수기는 어때요? 행복해 보이던가요? 미영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정수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왜 그런 걸 물어보는 거야? 그냥 궁금해서요. 내 친구였으니까. 정수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미영은 그 말에서 뭔가를 눈치챘어요. 아마 둘 사이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서류 절차는 빨리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하니까. 미영의 말에 정수는 놀란 듯 봤어요. 새로운 시작? 네, 다시 일하려고 해요. 이제 혼자 살아야 하니까요. 그날 이후 미영은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였어요. 이력서도 새로 작성하고 면접 준비도 시작했습니다. 지혜도 엄마의 변화를 보며 기뻐했어요. 엄마가 다시 일하시면 정말 좋겠어요. 멋있을 것 같아요. 미영은 거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공이야.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거야. 그녀의 눈빛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배신당한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강한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미영은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어요. 예전 상사였던 송 부장님이었습니다. 미영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혹시 시간 되면 한번 만나볼까요? 미영은 설레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나갔어요. 송 부장님은 여전히 든든해 보였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회사 그만둔 후로 연락도 못 드렸네요. 집에서 살림만 하며 지냈어요. 그런데 갑자기 왜? 사실 우리 회사에서 경력직을 찾고 있거든요. 회계팀 대리급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미영 씨 같은 인재가 필요해요. 미영은 깜짝 놀랐어요. 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미영 씨 실력은 제가 잘 알잖아요. 꼼꼼하고 책임감도 강하고 나이는 좀 있지만 경험이 풍부하니까 오히려 장점이죠. 하지만 제가 그만둔 지 벌써 3년이나 됐는데 그게 뭐 어때요? 기본기는 변하지 않으니까. 새로운 프로그램 같은 건 들어와서 배우면 되고요. 송 부장님의 말에 미영은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 저를 뽑아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사실 다른 지원자들도 있었는데 경력을 보니 미영 씨만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어때요? 한번 해볼 의향 있어요? 미영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온 미영은 지혜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어요. 지혜야, 엄마가 다시 직장을 구했어. 정말요? 와, 대박이에요. 엄마 정말 대단해요.
이제부터는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누구한테도 기죽지 않고 말이야. 미영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희망이었어요. 한편 정수는 정숙과의 생활에서 점점 문제를 겪고 있었어요. 정숙은 생각보다 까다로웠고 돈 씀씀이도 컸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친구들한테 얼마나 욕을 먹는지 알아? 정숙의 불평이 계속됐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 거야? 정식으로 이혼하고 나랑 결혼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정숙의 재촉에 정수는 부담을 느꼈습니다. 미영과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편했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회사에서도 정수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 불륜 소식이 퍼진 거예요. 아, 김정수 부장 그 사람이구나. 부인 친구랑 바람났다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부하 직원들 보기에 면도 안 섰습니다. 미영은 첫 출근 날 새로 산 정장을 입고 거울을 봤어요. 예전에 당당했던 모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다시 한번 제대로 살아보자. 그녀의 눈빛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미영이 직장에 복귀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금세 예전 실력을 되찾았습니다. 동료들도 미영의 능력을 인정했고 송 부장님은 역시 내 눈은 틀리지 않았어라며 만족해했어요. 어느 날 동네 부녀회장 박 여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미영 씨, 이번 주말에 친목회가 있는데 오실 수 있어요? 오랜만에 얼굴 좀 보자고요. 미영은 잠시 망설였어요. 정수와 정숙도 참석할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미영은 결심했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시간이 되네요. 더 이상 숨어 지낼 이유는 없었어요. 오히려 이번 기회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친목회 당일 미영은 새로 산 원피스를 입고 나타났어요. 예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과 당당한 걸음걸이.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바라봤어요. 어머, 미영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많이 달라 보이셨어요. 박 여사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요즘 다시 직장을 다니게 돼서요. 미영의 밝은 목소리에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잠시 후 정수와 정숙이 함께 나타났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 쏠렸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정숙은 고개를 숙인 채 미영과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미영은 차분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미영에게 집중되었어요. 지난 몇 달 동안 저희 집에 일이 있었는데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된 것 같네요. 미영은 준비해온 파일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제 남편과 친구 정숙 씨가 불륜 관계였다는 증거들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야? 정수와 정숙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호텔 영수증, 문자 메시지, 신용카드 내역까지 모든 증거가 여기 있어요. 미영은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피해자일 뿐이고 이 두 사람이 저와 제 가족을 배신한 거예요.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영아,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그럼 어떤 식으로 해야 하나? 뒤에서 계속 수군거리는 게 낫나? 박 여사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물었어요. 정말 이런 일이 있었던 건가요? 네, 모든 게 사실입니다. 27년 결혼 생활을 이렇게 배신당했어요.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그와 정숙에게 쏠렸습니다. 참, 사람 일은 모르는 거네요. 친구 사이에 그런 일이 어떻게. 미영은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해요. 이 일로 상처받았지만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을 거예요. 잘못한 사람들이 떳떳하게 다니는데 왜 제가 숨어야 하나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정의는 승리합니다. 침묵회 이후 동네는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사람들은 미영에게는 동정과 응원을, 정수와 정숙에게는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미영 씨가 참 불쌍해. 그런데 정말 당당하더라. 정수 씨랑 정숙 씨는 너무 뻔뻔한 거 아니야? 며칠 후 정수의 회사에도 소식이 퍼졌어요. 동네 사람 중 한 명이 정수의 동료와 아는 사이였거든요. 부장님, 정수 씨가 정말 그런 일을 저질렀나요? 친구 부인이랑 불륜이라니. 참 어처구니 없네요. 회사 분위기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정수는 동료들의 냉담한 시선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먹어야 했고 회식에도 불러주지 않았어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랑은 함께 일하기 어렵다는 분위기였습니다. 결국 정수는 사표를 낼 수밖에 없었어요. 사직서 제출하겠습니다. 인사 담당 이사는 차가운 표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그게 낫겠네. 회사 분위기도 그렇고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직원과는 함께 일할 수 없어. 정숙의 상황은 더욱 비참했어요.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완전히 외면했습니다. 마트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고 미용실에서도 냉대를 받았어요. 친구 남편 꼬시는 여자가 뻔뻔하게 어떻게 돌아다녀. 정숙이 다니던 요가 클럽에서도 퇴출당했어요. 다른 회원들이 불편해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오랫동안 함께했던 친구들도 모두 등을 돌렸어요. 정수가 우리는 이제 연락하지 말자. 너 때문에 우리까지 욕먹겠어. 가장 큰 타격은 정숙의 남편으로부터 왔어요.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남편이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당신 정말 그런 짓을 했어? 어떻게 친구 남편이랑? 정숙의 남편은 분노로 떨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정숙이 울며 사과했지만 남편은 듣지 않았어요. 이혼하자. 이런 일이 있고도 어떻게 계속 살아? 당신 같은 사람과는 한 지붕 아래 못 살겠어. 정숙의 가정도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정수와 정숙은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당신이 유혹한 거잖아. 나 때문이라고? 당신이 먼저 접근한 거잖아. 내가 뭔 죄야. 둘 사이의 관계도 급속히 악화되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심각했어요. 정수는 실직했고 정숙도 남편에게서 생활비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둘이 함께 살던 원룸의 월세도 밀리기 시작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반면 미영은 날이 갈수록 당당해졌어요. 회사에서도 인정받았고 동네 사람들도 그녀를 응원했습니다. 미영 씨 정말 대단해. 저런 일 당하고도 이렇게 씩씩하게. 오히려 더 멋있어 보이네. 진짜 강한 여자야. 어느 날 정숙이 미영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미영아,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모든 게 다 무너졌어. 제발 한 번만. 하지만 미영은 차가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런 일은 나한테 말하지 말어. 내가 선택한 결과잖아. 스스로 책임져야지. 1년 후 미영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회사에서 팀장으로 승진했고 지혜도 대학을 무사히 다니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미영 자신이 행복했어요. 엄마, 정말 멋있어요. 저도 엄마처럼 강한 여자가 되고 싶어요. 지혜가 엄마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지혜야, 엄마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내가 있었기 때문이야.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회사 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는 미영의 모습은 당당했어요.
이번 분기 실적이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고 송 부장님은 흐뭇한 표정을 지었어요. 역시 우리 팀장님이에요. 퇴근길에 우연히 정수를 마주쳤어요. 초췌해진 모습의 정수가 배달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습니다. 실직 후 생계를 위해 배달 일을 시작한 거였어요. 미영을 보자 정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영은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어요. 연민도 없었고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남이 된 사람일 뿐이었어요. 참 어리석은 선택을 했구나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정숙은 더욱 비참한 처지가 되어 있었어요. 이혼 후 혼자 살게 된 정숙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고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정수와도 헤어진 후 완전히 혼자가 되었어요. 동네에서 정숙을 상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외면했고 가족들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자업자득이지 뭐. 친구를 배신한 대가를 제대로 치르는구나. 어느 봄날 미영은 딸과 함께 벚꽃 구경을 나갔어요. 흩날리는 꽃잎을 보며 지난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참 힘들었지만 이겨낼 수 있어서 다행이야. 엄마, 아빠랑 그 아줌마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글쎄, 자신들이 뿌린 씨앗을 거두고 있겠지. 그게 인생이야. 선한 일을 하면 선한 결과가, 악한 일을 하면 악한 결과가 돌아오는 법이거든. 미영은 깨달았어요. 배신은 결국 더 큰 배신으로 돌아온다는 것을요. 정수와 정숙은 서로를 배신했고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반면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한 자신은 더 큰 행복을 얻었어요. 지혜야, 엄마가 이 일을 통해 배운 게 있어.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과 소소한 일상의 현실에 감사해야 한다는 거야. 순간의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을 잃으면 안 되거든.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면 안 돼. 네, 엄마. 저도 그렇게 살겠어요.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새로운 계절의 시작을 알렸어요. 미영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남편과 친구는 떠났지만 그녀의 인생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승리하고 배신은 결국 스스로를 파멸시킨다는 것을 미영의 삶이 증명했어요. 그리고 진실한 사람에게는 언젠가 더 큰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도 말이죠. 미영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진실과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승리하며 배신은 결국 스스로를 파멸시킨다는 교훈을요. 오늘 이야기 공감되셨다면 따뜻한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